안녕하세요. 이번엔 느티나무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느티나무라서 또 우리 작가들이 느티나무를 제일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나무를 숲을 그리려면 나무 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많은 것을 축소해서 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림에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왕도가 없어요. 어쨌든 내 손에서 숙련이 돼야 하고 제 생각에는 재능은 한 5% 정도가 작용이 되고, 일단 열심히 하게 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자질이나 소질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나의 소질인 것 같아요. 내 정서에 함량이 되고, 내 정서에 어떤 성장에 이 그림이 나에게 굉장히 즐거운 성취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소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질은 한 5% 정도 되고, 물론 이제 기초적인 스킬에 대한 거는 지금 제 컨텐츠를 보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남의 그림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지금도 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남의 작품을 보고 처음에는 더 많이 봤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됐을 때 어느 작가의 그림을 내가 왕초보 때 봤는데 김수린 거를 봤는데 김수린만큼만 그리면 참 내가 money 얻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김수린의 그림이 만만해 보이고 만만하다 못해 나중에는 아유 내가 이제 네 그림 안 봐도 돼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하산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저에게 또 언제 올지 아직 모르지만 아직도 저도 그 단계를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아주 정확하게 이 정도를 이수하면 내가 진짜 나무를 이제 하산해도 된다. 내가 이제 뭉탱이 나무도 잘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단계를 위해서 제법 좀 까다롭게 생긴 나무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치를 안 했어요. 별로 스케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스케치 없이 시작하는데 저의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무 뭉탱이 전체에다 밑색을 칠하지 않고 뭉탱이를 따로따로 밑색을 칠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제 스타일이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할 거니까 제가 뭉탱이 따면서 색깔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연한 색으로 내가 가고 싶은 뭉탱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뭉탱이 있고, 또 밑에 약간 이게요 스케치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크게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스케치를 너무 처음에 막 확대되게 잡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뭉탱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안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먼 거는 여기서 진한 색으로 마무리를 주면 되는데, 이게 멀어지면 이제 다시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일 가장자리로 서 있는 나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멀리 가면, 더구나 이제 이렇게 스케치 안 하고 이렇게 밑색을 잡는 이 스케치 방법은 실패하면 뭐 도리가 없어요. 종이 한 장 버리는 거죠. 물론 뭐 그림이 실패가 있겠냐고 누가 뭐 말들은 합니다만은, 저는 사진이 어쨌든 좀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뭉탱이를 따죠. 찾기 쉬우라고. 막 정신없이
채색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고, 지금 제가 스탬프 있는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스탬프까지 그림이 가면 안 돼서 지금도 조금 이쪽 앞쪽 게 크게 따진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크게 따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잡은 건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따낼 때 진한 물감 들어올 때 경계를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멀어지면 이제 다시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한 그루 잡았어요. 그래서 좀 중간색으로 나무 한 그루 반경을 정하려고요. 여기 이제 이 덩어리의 그림자가 요 밑에서 생기고 있죠. 이렇게 그림자 생기고, 여기도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이제 나무의 가장 밑동 부분이거든요. 요 그림자까지 대강 스케치 잡아놓고, 이제 좀 탁한 색을 만들어서, 여기 코발트 섞어진 색 남은 게 있네요. 그걸로 나무 밑동 잘 잡아야죠. 네.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요 스탬프까지가 채색이 될 거니까요. 종이가 워낙 작아서 제가 이 테이프를 굳이 안 한 게, 액자를 만약에 맞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액자 속에 그냥 다 집어넣으려고요. 테이프를 안 했습니다.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네요. 물감 탄 김에 그냥 채색을 해버리죠. 자기 그림자가 군데군데 지고 있어요. 이 흰색에, 아이고, 먹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 그림자 이렇게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붓을 따라서 좀 문질러 주면 나무 완성이죠. 이게 요 흰빛들을 남겨 놓는 거는요, 그림자가 생겨 있어요. 이 나무에 흰빛을 그림자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놔둘 참이에요. 이렇게 그늘이 딱 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대강 스케치를 해 놓으면 얘네들 스케치 된 데를 따라다니면 어디를 칠했더라 안 찾아도 되죠. 여기는 가지가 2개가 있는데 색이 번지니까 일단 하나만 해놓고 여기 벌써 번졌어요.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나무 등치가 있고 요것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나무 굵기가 있죠. 나무들이 이렇게 칠하다 마른 거는 그늘이 져서 그래요. 싹 칠하고 싶지만 그걸 좀 놔둬야 나중에 그림이 좋아지죠. 이 정도 해두고 나무 둥치까지 칠해 놓고 바이올렛 약간 섞였어요. 햇빛 받는 거 조금씩 놔두고요. 그럼 이제 약간 새그린하고 테르베르트 조금 섞는 걸 제가 좋아하죠. 조금 탁하게 만들어서 또 올리브 약간 섞을까요? 올리브와 새그린 물 섞어서 항상 붓이 처음에 물감 묻혀왔을 때 제일 진하죠. 이 컬러로 제일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부터 딱 보니까 스케치가 또 오버네요. 이렇게 스케치가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캐치 안 된 부분, 미스가 안 칠해진 부분 이제 완성해 보고 이제 연한 스카이를 뿌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미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린 쪽으로 여기는 이 나뭇가지가 있으면 가장 어둡죠. 두 번째 색 칠해놓고 보통 다른 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보통 세 가지 색상 3단계 정도 나무 가면은 컬러를 톤을 좀 바꿔주면서 세 가지 톤 정도 가면은 좀 좀 자연스럽죠. 나무가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죠. 세 가지 색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줘놓으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스케치를 나가서도 보면은 막 막막한 게 나무가 막 바람 한번 스쳐 지나가면 색깔이 달라져 있고 뭐 해가 또 움직이면서 나무색이 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칠했나고 보면 색이 달라져 있고 그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떤 색을 잡아야 될지 막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많죠. 이렇게 일단 그 3단계 색을 칠해 놓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과하게 이제 붓자국이 남거든요. 그럼 이제 또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고 칠하고 문지르고 칠하고 그게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게 섞이면서 자연스러워지죠. 역시 아르씨가 이 그라데이션 천재. 점 하나씩만 찍어도 지네들끼리 막 그라데이션을 일으켜서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가늘게 나무 줄기가 있거든요. 미리 해놓으면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어디를 칠했더라 안 찾아도 되죠. 이제 진한 색이 먼저 들어가면 이제 중간색 이제 또 중간에 입혀주면 되죠. 붓에 진한 색이 묻어 있어서 그냥 진한 색으로 표현해주고 어느덧 색이 연해져 있죠. 물감이 많이 나가서. 그러면 이제 중간 칠해주고 여긴 다시 이제 가장 진한 부분이니까 다시 물감 잡아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밑에 가지 떨어진 거 색이 다시 중간색이 됐어요. 그러면 그린색 좀 잡아서 중간 넣어줄게요. 푹 빨아서 조금 이렇게 갈 때마다 입체감이 생기고 있죠. 색이 달라질 때마다. 아까 요거 진한 색으로 쳤으니까 예, 연해진 색으로 한 번 더 입혀주고. 요 가지를 미리 요렇게 해놓으면요, 그 이정표가 돼요. 나의 눈의 이정표. 여기 그 가지 있는 쪽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아, 여기 어두운 거 칠했구나. 나의 눈의 이정표가 됩니다. 물 한번 빠를 때마다 연해지니까 연한 색으로. 전 색이 좀 탁 돌게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수채화만 이 맑고 깨끗한 그림을 그려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왜 유화는 무겁고 우리 수채화는 가벼워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채화도 무거워도 된다. 중간색으로 그라데이션 좀 시켜주고, 요 가지를 그려놓으니까 쉽게 어딘지 알죠? 여긴 위로 이렇게 감싸듯이 좀 채도 낮은 뒷그림자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중간 톤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다가 조금 진한 거 갖다 넣으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아르씨만이 할 수 있는 이 찬란한 그라데이션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가지를 그려주겠어요. 안 까먹기 위해서. 이래서 붓을 바꾸고 어쩌고 하면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붓 하나 쓰는 걸 즐겨 해요. 붓 하나 가지고 그냥 그리다가 마모간지 하나 갖고 그러니까 금방 마모가 나오죠. 그럼 마모되면 버리고.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 살 때 막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우린 또 그림쟁이니까 이 그림 재료 살 때 막 스트레스가 막 사라지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죠. 붓이 달면 붓이 막 마모가 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또 살 수 있으니까. 명분 없이 사면 이 쇼핑도 명분 없이 자꾸 쇼핑을 하면 이 죄의식이 들잖아요. 근데 붓이 달았으니까 또 사야지. 아우, 좋아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질러 주기도 하고, 포지션이 약한 애들 또 포지션 강하게 자리 앉혀주고. 섀도우 그림만 쓰면 색이 마른 다음에 보면은 그 좀 회색빛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스크 옐로우하고 그린 반다이크, 후커스 그린 이런 걸 조금씩 섞어줘요. 그럼 색이 오묘하게 가라앉으면서 채도가 좀 떨어지면서 촌스러움이 좀 사라지면서 여름에는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빨리 증발이 안 되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심해도 그라데이션 너무 심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림이 전체적으로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붓을 갖다 대는 그 건조 정도, 그것이 감각적으로 익혀져야 되겠죠. 이 그라데이션 심하면 저는 안 좋아하는 게 그림이 탁해지거든요. 요렇게 섀도우 그린을 많이 쓰면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강렬한 그린빛이 들어간 후커스 그린, 예, 그런 걸 좀 섞어줘야 다 건조된 다음에 붓질을 더 안 해도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그린이 참 좋은 색이면서 또 그런 결점이 있더라고요. 점 찍듯이만 자리만 잡아줄 거예요. 이거 여기 진해지면 그림 다 버리거든요. 항상 가지는 일직선 차렷처럼 할 필요가 없죠. 촌스러워져서 차렷 하지 말고 띄었다 이었다 하면서 또 우리가 요 가지를 필요 적절하게 또 그려야 될 부분이 여기 공간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곳에다가 가지를 표시를 해 놓으면 쉽게 보는 관람하는 사람이 이건 공간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죠.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역시 지금 바탕색이 없으니까 자리를 다 잡아도 잡은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이제 배경을 넣어도 되는 거니까. 요 가지 있는 부분이 하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색 배경을 나중에 다 채색이 끝난 다음에 넣는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색이 섞여 들어오면 다 버려버리니까요.
뒤쪽으로 가지가 하나 뻗어 있어요. 진한 색으로 표시만 해주고 나중에 문질러도 되죠. 여기 아주 새카만 나무가 뒤에서 이렇게 들이우고 있어요. 요거까지 해주면 나무가 아주 스펙터클해지죠. 큰 나무가 되죠. 여기도 아주 시커먼 뒤에서 나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있는 데는 공간이죠. 여기도 공간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나무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한 단계 아랫색으로 나무 모양을 좀 잡아볼게요. 쇳그린입니다. 쇳그린에다가 테르베르트 약간 섞어서 이렇게 중간색 이렇게 막 해놓고 이게 아르시기 때문에 막 해놔도 안심이 되는 게 얼른 흐트러주면 자연스럽게 칠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밑색 너무 약해 보이는 부분 칠하고 있어요. 배경을 칠하기로 작정이 돼서요. 배경 하늘색으로 나뭇잎들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배경을 나중에 칠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여기는 나무 덩어리예요. 근데 너무 색이 없으니까 나무 덩어리 같지가 않죠.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도 지금 덩어리거든요. 올려주고, 요 밑에 그늘진 나무들, 채도 좀 떨어뜨린 그린색으로, 제가 이 지금 쓰고 있는 색을 엊그제 사온 거라 아직 이름을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 호기심 대박 아줌마라 안 쓰던 거 한번 써보겠다 하고 사왔는데, 이게 틴트 계열인가 봐요. 흰색 들어간 걸 틴트 계열이라고 하나요? 좀 무겁게 나오네요. 밑색으로 칠해봤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까먹고 이쪽으로 붓이 갔어요. 여기까지 배경 넣어볼게요. 배경을 넣어야 이 나무의 덩어리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코발트만 써서, 저는 하늘을 맑게 할 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진하게 안 하고 물을 좀 발라서 여기 묻혀두었어요. 배경을 나중에 칠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이 스탬프 안쪽으로만 그림인데, 액자를 쓰게 되면 여기까지 다 넣으려고. 역시 물이 더러워서 코발트 빛이 더럽게 나오네요. 이게 코발트가 이 배경이 너무 진하게 무겁게 나오면 그림이 다 무거워지더라고요. 특히 이 나무 주변 무거워지니까 쓰고 남은 색으로 얼른 여기 경계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아르시라도 이게 건조가 바로 돼 버리면 경계가 생겨요. 이게 가장 스트레스죠, 이 수채하는 사람들.
원치 않는 경계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이 나무가 부각이 되죠. 요 가지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붓에 묻혀오면은 하늘색이 더러워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대부분 요 가지 있는 부분이 공간이기 때문에 가지를 잘 지나가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밑에 배경을 나중에 칠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나무는 확실히 존재가 살죠. 이렇게 배경을 해놓으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물기 있는 대로만 얘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붓질 해놓은 다음에는 얼룩이 생겨도 괜찮아요. 없어져요. 여기까지만 하늘. 그러면 이 공간에 아주 조금이라도 칠해줘야 공간 같거든요. 여기도 공간. 나무가 확 살았죠? 여기도 공간. 여기 색 안 묻어오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색과 색이 만나면 진해지죠. 이 경계가 생길 때 이렇게 잘 지나와야 되죠. 그림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무들 문질러 줄 때 좀 문질러 주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도 하늘색과 섞이면 안 되죠. 그림이 살짝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저는 이 색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좀 풀어줘야죠. 이 단계에서는 물감이 막 흘러가도 안 되기 때문에 물칠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제가 붓으로 그냥 그라데이션을 시켜요. 붓이 한 번씩 하면서 남은 걸로 이렇게 공간 처리를 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지죠. 이쪽 나무가 이쪽에 비해서는 이쪽이 어둡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빗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근 이쪽보다는 이쪽이 어둡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끝 여기를 다 어둡게 처리를 하고 붓이 막 지만대로 딴 데로 가요. 여기 좀 풀어주고 더 손대면 망가질 것 같아요. 에어컨이 꺼져 있는지 건조가 안 되네요. 에어컨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깔려 있네요. 요런 부분을 간과하면 덩어리가 뭉쳐버리기 때문에, 덩어리 구분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덩어리 때문에 구분을 점이라도 찍어서 구분을 해주고, 이런 걸 안 풀어주는 게 좋죠. 새카매지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이 검정색을 남발하면 그림 전체가 새카매지죠. 어두워져요. 탁하게 안 그려도 탁해 보이고. 그래서 자, 나무는 됐고요. 이제 어차피 하늘을 칠했기 때문에 밑에를 그냥 둘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밑색 잔디를 깔아 보겠습니다. 잔디 옐로우 그린 계통으로 깔고요. 마찬가지로 배경을 나중에 그릴 때는 주인공의 물감이 안 따라오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뒤에는 나무 숲이 있는데 일러스트처럼 그냥 탁색을 써서 탁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주인공 물감이 안 쫓아가게 빨리 지나가야 돼요. 물감이 녹아서 따라오기 전에. 나무 그림자 배경까지 들어가서 별 수 없이 나무 그림자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림자 덜 많은 상태가 좋죠. 많이 덜 말랐는데 많이 덜 말라서 번지네요. 덜어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